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번 연도 마지막 통화 회의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변동폭이 참 컸던 하루였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 속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가 그래도 3대 지수 혼조의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다우지수의 낙폭이 참 컸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상승폭을 키우나 했는데 중간에 이 낙폭을 키웠던 건 간밤 JP 모건이 연간 비용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1,050억 달러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환경이 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남기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JP모건이 4%대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인 은행주들도 장 중반에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인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저희는 11일 또 12일에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국내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찬가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일중을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변동폭은 제한적이었는데 코스피는 기관이 장 후반에 매수세로 대응을 해주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0.27% 빠지며 4,143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양전한 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3% 상승한 채 93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대형주는 하루 쉬어갔고 테마성으로 급부상한 섹터들이 지수의 상단을 이끌어줬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는 2%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 외에 전일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또 자동차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추자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완성차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한 겁니다. 반면 대형 수주 모멘텀에 힘입은 조선, 바이오, 또 풍력 섹터는 강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차별화가 뚜렷해질수록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시장의 확실한 길잡이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글로벌 이슈 브리핑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알차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또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또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에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으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장 국내 시황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어제 코스피 소폭 하락, 코스닥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장 6% 가까이 상승했던 하이닉스 2% 하락 마감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쉬어갔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에는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바이오가 반등하면서 코스닥 흐름 받았고요.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숨고르는 장세 보였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조용한 흐름 보였지만 상승과 하락의 폭은 크지 않아 잔잔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어제 흐름 복귀하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전장 대비 0.27% 하락한 4,14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여줬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0.38% 상승한 931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시 930선 회복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 포지션 보여줬습니다. 한편에 기관 홀로 사자세 보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2,1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에 한국 HBM 수요 기대감이 폭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라고 발표했죠. 여기에 HBM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H200 한 개에는 HBM3 6개가 들어가는데요.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을 담당해 왔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퀄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한 바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한국산 HBM이 이제 더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HBM3 개설과 증설과 동시에 내년 HBM4 준비까지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시 뛰는 조선주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HD 현대그룹의 인도 신규 조선소 업무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대형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조선업종 전반에 확실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형님격인 조선주는 물론 아우 같은 기자재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백고동을 울리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특히 HD현대중공업은 6%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조선주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마스가 기대 이후 잠시 쉬어가던 조선업주가 오랜만에 다시 힘을 낸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만나보시죠. 네, 전일장 강했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 보시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반도체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조금 흐름이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반도체 투톱이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스탠리의 테슬라 투자 의견 하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파로 배터리와 자동차 중심의 성장주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조선바이오 섹터는 빨간불 켰습니다. 먼저 조선주 보시면요. HD 현대중공업은 6% 가까운 상승세 보였고요. 이렇게 빨간불 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이 인도와 신규 조선소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형인 조선을 비롯해 아우 조선기자재까지도 상승하는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바이오 섹터 역시 붉게 물든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모두 불기둥 세웠는데요. 에코프로 0.26%, 에코프로 BM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테라뷰죠. 영국 기업 테라뷰가 코스닥 상장 하루 만에 공모가 대비 2배 가격의 상장 마감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 이후로 관망 모드, FOMC 전 숨고르기 장이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2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조심스러운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삼성전기는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MLCC, 흔히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불리죠. 그만큼 어디에나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요. 최근 AI 서버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MLCC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바로 이 MLCC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도 역시 3개월 전보다 29% 상향 조정됐습니다. 4분기는 원래 비수기인데 AI 수요 덕분에 성수기만큼 실적이 나온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증권가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업종 내 최선 호주로 손꼽았고요. 메리츠증권도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삼성전기가 IP 부품 중심에서 AI 전장 중심으로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기 3% 가까이 오르면서 26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최근 소외됐던 바이오 섹터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오는 흐름이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의 생물보안법 타결 소식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었는데요. 이 법안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내년도 미국 국방과 행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이 되면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을 강하게 받았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관련주 전반이 지수 견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천당 제형은 오랜만에 9% 급등한 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 한 가지와 하락하는 섹터 한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상승하는 섹터 첫 번째 시그널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랜만에 등장한 반가운 얼굴이죠. 바로 풍력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허가 중단을 기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불확실성이 거치자 관련주들이 반등에 힘을 실으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50조 원 규모 국민 성장펀드의 첫 에너지 투자처로 신한우이 해상풍력을 유력 검토하면서 대형 해상풍력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암기계공업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4.3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 이번 투자가 사실상 시발점에 가까운데요. 하나오션도 대형 풍력 설치선을 직접 만들어 투입할 예정이어서 풍력 장비와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까지 수혜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이 로봇 계열사죠.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CEO가 CES 2026에 공식적으로 참석합니다. 주제는 바로 피지컬 AI, 즉 로봇이 실제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이죠. 여기서 산업자동화, 로봇 제어, 그리고 AI 같은 기술의 미래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고 현대차 그룹도 CES에서 새로운 로봇 AI 사업 방향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SDV 전략 관련 세션도 예정되어 있어 현대차의 미래차 AI 로드맵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품주들은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29%, THN 9%, DIC 9%, 캐리 9%, 만도 7% 등 전반적으로 로봇 전장주에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요. 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흐름인데요. 나스닥 콜록 0.13% 소폭 상승하며 23,576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 역시 0.38%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역시 0.09%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으로 볼만한 건 바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입니다. 금리 기대 인하감에 러셀 2000 이런 중소형주는 탄력을 받은 모습 보이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가 기록하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M7 종목들 일제히 혼조세 보였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1% 가까운 강세 보였고요. 메타는 1.5% 하락했고 엔비디아, 애플도 역시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향 H200 칩 수출 승인 소식이 있었지만 매출 일부를 미국에 환원해야 한다는 부담과 중국 수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캐나다와 인도에서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하며 AI 인프라 주도권 기대를 이어나갔습니다. 메타는 차세대 AI 모델 출시 지연과 구글의 AI 안경 발표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고 반면 구글은 반독점 조사 이슈에도 이런 제미나이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AI 안경 모멘텀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M7 밖에서는 마이크론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메모리 수요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겹쳐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편 금융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JP모건이 소비자 환경을 보수적으로 진단하고 비용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이런 영향 속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등 주요 은행으로 확산되며 금융주 전반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미국 증시 지표를 하나 보시면요.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라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표가 너무 탄탄했던 만큼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 역시 출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 증가와 달리 해고 확대와 채용 둔화라는 엇갈린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렇게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시그널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다우 지수는 JP 모건의 낙폭을 소화하며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행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은 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이 불확실한 점을 주시하며 투자 심리가 제한됐었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더들은 내일 있을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점도 주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습니다. 여기에 졸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해고는 늘어난 와중에 채용이 준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둔화되었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둔화된 와중에 이제 내일 있을 FOMC 회의에 직전에 발표된 이 노동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중소형주는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하루였는데요.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보다 이 기준금리에 민감하고 금리가 완화됐을 때 자금 조달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지 개장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93,100달러 선 위로 올라왔고요.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 국채 시장은 FOMC 회의에서 공개될 메시지를 주시하면서 큰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간밤에는 또 이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둔화된 고용 시장을 확인한 미 국채 금리 10년물, 5년물, 2년물 전부 소폭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일 있을 FOMC 회의를 경계하고 있지만 금선물과 은선물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선물은 0.56% 상승했고요. 은선물은 무려 4.68%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단숨에 6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이 은에 대한 강력한 산업적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반면 유가는 오늘도 약세장을 어제 이어서 이어갔습니다. WTI가 0.8% 하락하면서 58달러 선, 브렌트유도 0.7% 가깝게 하방 압력받으며 62달러 선에 맞췄는데요. 시장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달러는 오늘 미국 고용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FOMC에 대한 경계감을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금리를 내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매파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주시하면서 0.16% 상승한 채 99.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 이제 히트맵 보면서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JP 모건을 필두로 은행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은행주 오늘 0.39% 밀렸는데요. 헬스케어주도 1% 가까이 하방 압력받은 가운데 기술주는 소폭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승인을 했지만 주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 측에서 이 H200에 대한 접근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이슈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브리핑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인도에 17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AI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0.2% 상승한 채 492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메타는 내년 초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1% 약세 보이면서 장 마쳤고요. 구글은 미국 정부와 큰 계약을 간밤에 따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제미나이를 쓰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국방 플랫폼에 최초로 기업용 AI가 도입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인력들은 문서를 요약하거나 복잡한 행정 업무를 쓸 때 제미나이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유명 증권사이죠. 파이퍼 샌들러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정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내자 1%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운전자들이 테슬라 차량을 운전할 때 이제는 손을 떼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흐름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고용지표 관련된 이슈, 또 기술주,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해시시 어제에 이어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차근차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고용지표가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긴 했지만 고용 둔화라는 이 큰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이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수치이고 시장의 컨센보다 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직을 하고 구인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그나마 소매업과 도매업, 보건의료 분야가 구인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이 중 보건의료는 최근 미국 고용이 둔화된 와중에도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건수가 예상보다 좀 높았습니다. 185만 명으로 2023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반면에 채용은 전월 대비 21만 명 정도 줄어서 51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해고는 2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와중에 채용도 전월 대비해서 줄어든 거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몇몇 업종에서 관세로 인한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또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용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결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는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돼야 하는데요. 그게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업들의 파산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내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건 단순 업무의 반복이고 그리고 문서 요약 요 정도일 텐데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많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회 초년생일 겁니다. AI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적용이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들도 고려하게 된다면 미국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고용이 좀 나아질지 기대하고 귀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케빈 해시 발언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또 이 NEC 위원장이 통화 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FOMC를 이제 하루 앞둔 만큼 그의 발언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케빈 해시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당폭 인하할 여력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신중한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보인 건데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CEO 서밋 행사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한가라고 물으면 지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또 이게 25bp 이상 인하를 의미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케빈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그가 연준 의장이 되었을 때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차입 비용을 빠르게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즉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거죠. 즉 차기 연준을 임명하는데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단행할 수 있을지를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은 것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칩이죠.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의 이 H200 제품 수출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직접 올렸습니다. 시 주석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어서 H200의 매출의 25%를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향후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해서 결국 미국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었던 칩은 이 H20이었는데요. 성능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H20보다 성능이 좋은 고성능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AI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정치권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성명을 내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군사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미국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수출을 금지시키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 특히 AI 칩 자립 속도가 빨라져서 일종의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 증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H200을 생산할 때 HBM 종류 중 하나인 HBM3E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HBM3E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향후 장기적 실적 중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프닝 벨 울린 지 1분 정도 지났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3% 상승한 채 4,1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9% 밀린 채 9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제는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던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전장에서 소폭 담고 있습니다. 742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82억 원, 기관도 소폭 물량을 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705억 원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5억 원가량 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오전장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각각 1%, 4%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벤츠와의 계약 호재가 있었죠. 0.23% 상승한 채 4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 현대차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자동차주가 좀 밀렸었는데 오전장에서 현재 현대차도 1.79% 밀린 채 3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방산주 어제 밀렸었죠. 오전에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04% 상승한 채 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동조화된 흐름 보이고 있네요. 2.4% 밀린 채 9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3청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어제 바이오주가 그래도 미국발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 바이오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주들 어제 2차 전지주가 좀 밀렸었는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0.27%, 0.93% 하방 압력받은 채 거래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0.37% 소폭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 강했었죠. 여전히 강합니다. 3%대 상승한 채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전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서수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어제장에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위기였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사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풍력, 바이오와 2차 전지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에이펙 회의에서 마스가 모멘텀을 받았던 조선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HD현대 관련된 모멘텀에 탑승한 모습인데요. HD현대가 인도에 신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후보 부지로는요, 타밀나두주의 항구 도시 투투쿠디를 유력하게 꼽고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 H현대가 지금 있는 울산과 환경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투자 규모를 거의 2조 9천억 원 이상으로 잡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HD현대가 인도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기존에도 해외 조선소를 많이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 관련된 모멘텀은 중국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 조선사가 만드는 선박이 국내 조선사가 만드는 선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있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HD현대가 인도에 들어와서 이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가격 경쟁력을 달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가 절감이 현지에서 더 잘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멘텀 속에서 HD현대중공업 어제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57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HD현대마린엔진도 9%대 강세, STX엔진도 5%대, 삼성중공업 4%대 상승을 켰습니다. 증권가 전망은 이렇습니다. 조선업 내년까지도 펀더멘털 견고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우려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실제 마스가 관련 이슈가 실적화, 수혜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내비쳤습니다. 조선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풍력주 보겠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로 조선주와 함께 오랜만에 탄력받아가는 섹터죠. 이번에 미국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안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 육상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에 미국 법원에 따르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고 이 때문에 지연됐던 수많은 풍력 프로젝트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외 관련된 풍력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풍력 부품 그리고 설비 공급사들에게도 호재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된 풍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소식인데요. 예비 에너지 분야 1호 투자처로 신한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 이 지금 산업을 만들 생각인데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현재 국내 안에서 해상풍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게 32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을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고요.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현재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걸 2030년까지 21% 거의 2배 이상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관련된 풍력 모멘텀 그리고 국내 관련된 이런 호재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풍력주 어제 대표적으로 LS 마린솔루션이 5%대 강세, SK 이터닉스가 9%대 정말 큰 빨간불 켜냈습니다. 풍력, 오늘도 따뜻한 바람 불어올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 제가 항상 이 레디 개장 시그널 할 때마다 데려오는 섹터 같은데요. 이날도 이제 미국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내 바이오주의 호재인 이유가 중국 바이오 기업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거래 제한이 예상되는 세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 세계 3위 CDMO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시 앱텍, BGI 그룹까지 거래 제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세 가지 기업이 거래가 제한이 된다면 국내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또 이 기업들이 전체 매출 중에 북미 지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48%, 우시앱텍은 무려 66%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거래 제한이 되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이 이 부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메꾸게 될까요? 시장은 국내주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CDMO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번에
나온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11.6%대 상승부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수혜주로 불리고 있었던 ST팜이 2%, 마이크로 디지털이 1.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사실 시장에 재료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알테오젠 관련된 모멘텀, 독일의 판매가 금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바이오주가 힘을 내지 못하다가 어제는 또 이 소식에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서서 시장 분위기 보니까 오늘은 또 소폭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바이오주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는 제가 가져온 섹터 중에서 가장 혼조세가 크게 나타난 섹터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하락했다라고 평가할 섹터이긴 한데요. 그 이유로는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자동차 부문의 주가 상승 촉매제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에는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오를 일이 없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고요. 차익 실현 물량을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어제 3%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향이 국내 주까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번에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업 소식에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꺾였습니다. 1.77%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1.27%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 전지주가 빠지는 모습 속에서도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졌는데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장에서는 거의 5%대 강세 보이면서 18만 2,100원 선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장에서만 오른 게 아니라 이틀 전에서도 8%대 상승부를 켰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유럽의 산업촉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럽 산업촉진법은요, 유럽 안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해서 조달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세제 혜택 그리고 자금 지원까지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산업이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옛날에 그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 공장을 지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2026년 2분기에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양극재사 중 최초로 유럽 생산이 거점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나왔던 산업촉진법의 수혜를 모두 다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관련된 2차 전지주는 어제장에서 조금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혼조세가 가득한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장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 그리고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섹터에 있어서 재료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겠죠.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나가시면서 이 시그널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양지수 현재 혼조 흐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소폭 빠진 채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저희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앞서 트렌드 섹터에서 확인한 관련된 네 가지 섹터들도 관련된 모멘텀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활기를 불어 넣어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도 저희 팍스경제TV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방송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확실한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